안녕하세요. 파산관절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2021년 5월 10일 파산송을 받은 75년생 채무자분입니다. 여자분인데요. 75년생이니까 46이죠. 만으로. 법무부인 선임했고요. 면책 절차는 의견 보류됐습니다. 왜냐하면 환가 사건입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 어떻게 환가가 이루어지고 누가 이 일을 하는지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채권조사기일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삼성생명보험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강동구 쪽에 쭉 사셨어요. 자가였었는데 이게 아마 사업하는데 다 넘어갔고요. 사업자금으로 9천에 75, 1억에 110. 여기서도 이제 사업이 지금 힘들어져서 1000에 60까지 떨어집니다. 92년부터 2000년까지는 유통회사 사원이었고요.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에 주식회사 땡땡락이라는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21년 사업이 부도가 나오던 다시 직원으로 들어갔고요. 2009년부터 주식회사, 유통 관련 회사를 운영한 것 같아요. 3, 4년간은 빚을 갚아나가면서 현상 유지를 잘 했는데 2011년 3월에 그 유명한 일본, 동일본 원전 사고, 후쿠시마, 그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아주 동일본 쓰나미가 일어났죠. 그때 이제 일본과의 어떤 관련된 거래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점점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하였으며 늘어나는 대출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9년 4월 폐업했습니다. 결국은 남편은 또 현재 고혈압,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족지부, 다리 쪽 부분이 이게 괴사가 됐나 봐요. 그래서 현재 일을 못하고 채무자만 식당 파트타임으로 다니면서 이제 자녀들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만으로 47세고요. 일용직입니다. 남편은 51세지만 현재 건강이 안 좋으시고요. 애들이 20살, 19살, 18살입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이고요. 부모님은 이제 연로하십니다. 총 채무는 4,743만 원입니다. 사업한 사람 치고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거죠. 보증금 1,000만 원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925만 원이 해약 환급금 돼 있었고요. 이제 건물이 있었어요. 5년 전에. 근데 11월에 서모 씨 외 4명에게 이제 매각을 했고요.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건 아마 이제 검증을 했을 거예요. 저희 직원이. 샅샅이. 봤더니 특히 빈돈이 없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문제 삼기 어렵죠. 겨우 보증금 1,000만 원 건져서 나온 거죠.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이 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환가됐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상계 주장까지 한번 볼게요. 보험 가입 및 해지 환급금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 보니 채무자가 지금 46세예요. 이제 거의 50 가까이 되죠. 병이 창궐할 때죠. 특이한 질병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지급 하객서를 받았다. 삼성생명 해지 환급금이 2,216만 원이 존재합니다. 그 유통업체 같은 거 할 때 자동이체를 시켜놓죠. 보통 보험 설계사들이 와서 영업을 했을 때 어떤 거 해서 이제 꾸준히 돈을 잘 벌거나 하는 매출이 돌 때는 자동 이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어려지면 이걸 약관 대출을 받죠. 약관 대출이 상당히 고이율입니다. 나름대로 절반 정도를 받았네요. 그럼 이걸 해약을 하면 약 한 990만 원 정도가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삼성생명에서 이제 신용대출도 받은 거예요. 약관대출 외에. 이 신용대출이 좀 이자가 싸더라고요. 오히려. 약관대출은 왜냐면 부보율이라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그 고객한테 최초에 확정 이율로 보장해 줍니다. 예전에 막 5% 되고 있어요. 그 5% 플러스 가산금리예요. 한국은행 그걸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예전엔 그걸 기준이니까 막 8%, 9%가 돼요. 이자율이 한 5, 6% 시절에도 한 3, 4%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이 약관대출은 자영업자, 변호사들도 많이 받죠. 어려울 때는.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 1,583만 원이 있으니까 삼성생명에서는 이 약관대출을 돌려주기 싫은 거예요. 이걸로 까자. 그게 상계죠. 나는 너한테 1,583만 원이라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이 이제 자동채권이죠. 이게 자동채권이고, 약관대출 원리금은 수동채권입니다. 1,583만 원이 1,226만 원이니까 까면은 이제
300 얼마만 남죠. 그러니까 관제인한테 못 돌려주겠다. 채무자 및 관제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해약 환급금에 대해 상계적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계 효력은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 관제인이 보험계약을 해지를 하면 채무자가 이제 관제인 얘기 따로 해지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이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보험회사한테 약관대출 요 남은 거 순해약한 990만 원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면 그때 삼성생명하고 저하고 이제 한번 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판사는 삼성생명의 1583만 원에 기해서 416조, 417조에 기해서 채무자회생법 상계가 가능하다. 게 상계 가능설. 아니다. 상계는 불가능하다. 이때는. 그래서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설이 이 설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상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관제인이 일단 관제인이든 채무자든 해지를 했으나 상계 적상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물론 대법원까지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400 얼마 갖고 싸우는데 소액 사건이죠. 그래서 그냥 판단 받고 끝냈는데 대법원까지 가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 상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다만 문제는 이때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해약 환급금에 대해 상계적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뭐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관제인이나 채무자가 해약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에서 이제 상계 주장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상계라는 건 상계 적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해지는 절대 안 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채무자한테 야 너 그냥 한 800 정도만 파산재단에 내라. 다른 데서 융통을 해서 뭐 배우자한테 꾸든 아니면 친구한테 꾸든 가족들 도움 받아서 대신 그 보험은 그대로 유지해라. 그럼 당신이 나중에 암에 걸리거나 뭐 아니면 질병이 있었을 때 이제 받을 수 있죠. 혜택을. 보험을 해지하진 않고 그냥 800 정도만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걸로 일단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800만 원을 우회적으로 환가를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상계 주장하는 보험 신용대출에 의해서 상계 주장하는 보험회사로서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진짜 황당하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실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채무자가 도저히 경제적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환가 포기도 가능하죠. 채무자의 어떤 질병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삼성생명은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 삼성생명뿐 아니라 모든 보험회사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서울해상법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누구나 다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는 좀 제가 보험에서도 보험만 따로 검색을 하면 보험만 다룬 것도 아마 동영상이 수십 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험이 쟁점인 분들은 그걸 다 들어보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아, 이런 경우는 나하고 비슷하구나. 그쵸? 뭐, 동영상이 지금 한 2,000 몇 개가 올라가서 세부적으로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보험이면 보험, 보증이면 보증금, 재산별, 차량이면 차량. 그쵸? 그 다음에 뭐 상속재산이면 상속재산,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포기, 협의분할, 그 다음에 미등기 상속부동산, 그 다음에 뭐 은닉, 편파변제, 사행위, 편파행위, 부인청구. 모든 게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재산별로, 행위별로 해놨기 때문에 이 보험도 한번 다른 보험과 관련돼서도 한번 보시고 이런 사안에서 비슷한 사안인 분들도 쉽게 보험을 해지하지 마십시오. 보험은 그야말로 파산 면책은 받아도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나중에 보험 혜택을 못 받으면 면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죽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은 마지막까지 해약하지 말고 가급적 관제인이 환가를 할 때는 금액을 줄여서 화해하는 이행확약, 임의환가 여러 가지 말은 좀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파산재단에 일정 금원을 내놓고 내가 면책을 받겠다. 재량 면책을 받겠다 이거죠. 감사합니다.